제국주의가 팽창하기 시작하던 1700년대 인도를 나눠먹기 위해 경쟁하던 영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는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식민지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인도를 방문한 유럽인들은 인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자신들의 언어와 비슷하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수의 언어학자들이 인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고대 인도인들이 구전으로 전승하였다는 리그베다와 같은 힌두교 경전에 기록된 산스크리트어를 주목하게 되며 연구 결과 유럽인의 언어와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범어로 알려진 산스크리트어는 고대로부터 인도 아대륙 북부 평야지대에서 사용했던 고대 언어로 인도를 대표하는 종교인 힌두교, 대승불교, 자이나교 경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학교에서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그베다에 기록된 산스크리트어는 당시 유럽의 언어학자들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언어였기 때문에 인도 유럽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으며, 이때부터 인도 유럽어의 기원을 찾는 연구가 시작돼 서양학자들이 주도하는 언어의 분류와 분화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1850년대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던 막스 밀러라는 독일 출신의 언어학자는 리그베다에 자주 등장하는 고귀한 아리아로 해석되는 산스크리트 단어에 착안해 아리안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으며, 백색의 유럽인을 우수한 아리안으로 규정하고 피부가 거무튀튀한 인도인을 열등한 아리안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는 또 다른 인종차별제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인도를 식민지화한 영국은 30년 동안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한 후 인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직업과 신분을 나타내는 자티를 피부색에 따라 60여 개로 차별한 카스트라는 신분제도를 만들어 식민통치에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 1920년대부터 인더스강 유역에서 대대적인 발굴이 진행되었는데, 하라파, 모헨조다로, 돌라비라 등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비견되는 고대 도시 유적이 발견되자 아리안이 침입하여 원주민을 지배하면서 건설한 선진 문명으로 발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으나, 연구 결과 원주민이 건설한 인더스 문명으로 판명됩니다. 1950년대 들어 쿠르간 가설과 함께 인도 유럽어족의 분화 모델이 발표되자 영국의 고고학자인 휠러는 초원지대에 살던 유목민인 아리안이 침입하여 인더스 문명을 멸망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아 오랫동안 정설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침략보다는 이주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인더스 문명이 몰락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된 인도 아리안의 이주가 인더스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학문적 합의와 브라만 경전, 리그베다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리그베다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이자 힌두교 성전으로 평가받는 베다를 구성하는 4가지 기록물 중 가장 먼저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으로 총 10권 1028개의 식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샤머니즘에 해당하는 조상신이나 자연신에 대하여 제사를 지내는 축문을 기록한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리그베다는 제사의식을 거행하면서 낭독했던 축문이 암송이라는 형태로 은밀하게 구전돼 내려오던 것을 기원전 5세기경 누군가가 문서로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본은 현재 존재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주석을 달아놓거나 해설해 놓은 필사본만 남아있는데, 심오한 사상과 철학을 담은 힌두교 경전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리그베다가 문서로서 가지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인도 아리안이 인도 아대륙으로 이주해 올 때 사용했던 언어인 고대 산스크리트어를 어느 정도 재현해내고 있다는 점이며, 기록의 내용을 분석한 학자들은 인더스강 유역에 정착을 시작한 기원전 1500년경부터 약 400년 동안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판단합니다. 역사학자들에게 리그베다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사행위를 나타내는 축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제사의식의 형식과 희생에 사용될 제물은 사람인가 동물인가 등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역사 연대기를 구성함에 있어 그 시작점은 기원전 3000년경 시작된 인더스 문명을 기원해 두고 있음은 하라파, 모헨조다로 등 인더스강 유역에 존재했던 고대 도시가 발굴됨에 따라 실체가 증명되었으며, 다음에 등장하는 인도 역사의 주역이 인도 아리안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 세력이 건설한 도시 유적의 기술적 수준은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이집트와 견줄 만한 수준이었으며, 고고학적으로 알려진 정착지가 10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넓은 영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당대 문명 세력 중 가장 인구가 많았으며 일부 학자는 수백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더스 문명이 전성기를 시작할 때쯤 북서쪽에 위치한 힌두쿠시 산맥 너머 옥서스강 유역에도 농경 문화가 시작되는데, 기원전 2000년경 중앙아시아 초원으로부터 일단의 유목민이 이동하여 농경 문화와 유목민화가 융합된 특징을 보여주는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를 박트리아 마르지아나 고고학 복합단지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이곳에 정착한 유목민을 인도 이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추정하는데, 유력한 증거로 리그베다에는 그들의 조상이 유목민임을 암시하는 단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33명의 신들의 명칭 중 일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력인 미타니 왕국과 페르시아 문명 세력인 아카메네스 왕조가 숭배했던 조상신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각자 이동해 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원전 1800년경 인더스 문명을 주도하던 중심 도시 중 하나인 모헨조다로를 위시한 인더스강 중하류 지역의 도시들이 대부분 버려졌는데, 인도 아리안의 침입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학자들은 몬순의 영향으로 사막화가 진행되어 식량난이 겹치자 어디론가 떠났을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사막화가 계속 확대되자 인더스강 상류의 중심 도시인 하라파가 버려졌는데, 이곳에서도 인도 아리안의 침입 흔적을 찾지 못하였으며, 이들은 농경에 적합한 땅을 찾아 힌두스탄 평원 동쪽으로 이동을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겐지스강 상류에서 나타납니다. 인더스 문명 세력이 몰락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상주하여 문명을 이끌던 대부분의 도시가 버려지고 소규모 마을만 살아남았으며, 메소포타미아 기록에 등장하던 멜로라는 인더스 문명으로 식별되는 단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자 학자들은 경제를 지탱하던 무역로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인더스 문명의 몰락이 인도 아리안의 침입이라는 가설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말과 결합된 전차의 흔적이 전혀 없다가 기원전 1100년경 유적에서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인도 아리안은 대규모가 아닌 시족 중심의 소규모 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후 인더스 문명의 잔존 세력을 잠식했을 것입니다. 소규모 이동에 대한 증거로 리그베다에는 제사를 지내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56개의 시족 집단 이름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몇 개의 부족 이름만 등장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제사 행위는 시족 단위로 진행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리그베다에 등장하는 33명의 조상신과 자연신 중 절반 정도는 산스크리트어 명칭이며, 일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농경 문화에서 숭배하던 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 인도 아리안은 인도 아대륙에 도착하기 전 옥소스 지방에서 농경 문화를 만나 일부 농사와 관련된 신을 공유하고 있음은 증명되었지만, 인더스 문명 세력과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리그베다에는 인도 아리안 56개의 시족 중 하나인 바라타족의 족장인 수다스가 10개 부족과 싸워 승리했다는 시방의 전쟁 기록이 있는데, 소를 훔쳐갔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 바라타족이 전부 제압하고 승리한 후 인도 아리안 최초의 국가인 쿠루 왕국을 설립했다고 하지만 고고학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합니다. 시방의 전쟁에 참여한 10개 부족 중 대부분은 인도 아리안 부족이며, 나머지는 인도 아리안인지 아니면 인더스 문명 세력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바라타족이 전투를 벌여 승리한 10개의 지명 이름을 현대학자들은 인더스강의 지류로 해석하며 기원전 1100년경 겐지스강 상류까지 세력을 확장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수십 개로 분열되어 있던 시족 집단 중 일부가 전쟁을 통해 통합된 통치 권력으로 등장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는 브라만이라는 사제계급들이 지배계급으로 등장함으로써 증명되었으며, 인더스 문명의 잔존 세력들은 인도 아리안을 떠받치는 농민계층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인더스 문명을 이끌던 대도시들이 몰락한 후 1000년 동안 인도 아대륙 어디에서도 하라파나 모헨조다로급의 고고학 유적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다가 1000년이 지난 기원전 600년경이 돼서야 두 번째 도시화 과정이 시작된다는 점인데, 일반적인 문명 세력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화 과정이 오히려 퇴보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문명사로 볼 때 이 기간은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로, 아시리아와 같은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통치 세력이 등장하여 제국으로 발전한 중동의 문명 세력의 발전 모델을 볼 때 인도 아대륙의 역사에는 알려지지 않는 숨겨진 퍼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